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앞에 있으시니까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직접 기계를 한번 접촉시켜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그림으로 정리한 거니까 사진 뭐 안 찍으셔도 여기 보시면 잘 안 나오나요? 그리고 그래서 상지, 하지, 척추 순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이쪽 포인트 50견 경봉화 정맥낭염 극하근 50견이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극상근 포인트는 저기 잠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극상근 포인트는 이렇게 좀 대결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네. 네. 금방 잘 지워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견봉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완골의 외과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 옆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결절 그다음에 소결절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극상근은 대결절에 붙거든요. 그래서 환자 이게 근데 대결절이 견봉에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이제 극상근에 치료해야 될 포인트가 이게 가장 치료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극상근에서. 그래서 극상근에 치료할 포인트가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극상근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자는 이렇게 하시고요. 팔을 앞으로 30도.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수축성 구조물, 수축성 구조물에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하고 건의 문제가 수축성 구조물, 그 나머지는 다 비수축성 구조물입니다. 근육의 문제는 저항 검사의 양성 반응이다. 그래서 극상근 문제가 있으면 환자가 제가 누르지 못하게 하나, 둘, 셋 버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항할 때 환자가 아프거나 또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이쪽 팔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한 30도, 수평면에서 한 30도 정도, 엄지손가락 밑으로. 자, 하나, 둘, 셋 버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앞에 보시고요. 최대한 버텨보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힘줘보십시오. 먼저, 선생님들 약간 좀 약한 편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아까 대결절, 소결절 찾는 방법은 상완골의 외상과 라테랄 에피콘다일을 쉽게 하면 곡지혈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곡지혈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대결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대결절 부분이 견봉에 가려서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열중시합 자세처럼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곡지혈 위치가 안쪽으로 돌아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만져지는 부분이 이제 극상근의 이제 부착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젤이나 아니면 시프겔 같은 거나 이렇게 발라주시고, 제가 그냥 하면은 자극을. 그래서 어떤 분들, 예민한 분들은 요즘 좀 자극이 좀 따끔거리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항상 아픈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제 손은 항상 환자의 몸을 한 부분을 컨택을 합니다. 어깨 쪽 할 때는 어깨를 지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 컨택을 하고, 느낌 느껴지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누르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20초 전후로. 극상근 포인트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지 마시고 좀 약간 압력을 주신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침 놓기 전에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자극을 주신 다음에 침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을 펑처하고 나서 하면은 그 침 맞은 자리가 되게 좀 따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놓기 전에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대략적으로 자극을 좀 다시 한 팔 한번 앞으로 쭉 뻗으시고 다시 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버텨 보십시오. 위로. 이렇게 이제 근력이 이제 좀 좋아지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근 검사는 아까 이렇게 그다음에 50개 언제 좀 선생님 잠깐만 좀 도와주시죠. 좀 여기 잠깐만 계셔야 되겠다. 50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이런 패턴입니다. 자, 힘 빼시고 돌렸을 때 여기서 걸리는. 그러니까 50견이 있으면 요게 제일 안 되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안 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외회전의 제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외전, 그 다음에 내외전의 제한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40대 중반 환자가 40대 중반에 많이 나타나요. 그다음 50견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상으로 인해서 또는 두 번째는 외상 없이 시작되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그 50견은 시기가 있거든요. 통증이 증가되는 시기, 그다음 통증은 멈추고 동작이 제한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관해가 되는 시기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한 거면은 그 시기가 통증이 증가되는 시기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갑니다. 그 다음 한 9개월,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굳었던 관절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50견이 해소가 되는 시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외상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50견은 40대 중반 여성의 이제 왼쪽 사이드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통증이 증가되는 시기가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밤에 잠잘 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어깨를 밑으로 깔고 자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면은 이 팔꿈치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이 건드리면 아플 수 있고, 또 이때는 환자에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금방 나아요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은 통증을 이제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치료하고 나서 더 아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50견도 마찬가지로 50견의 문제가 있으면 되게 극상근의 문제가 갇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좀 걷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쇄골이 있으면은 저 쇄골을 3등분해서 외측 3분의 1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오구돌기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구돌기. 그 오구돌기라고 하는 구조물에서 바깥쪽 1.5cm 정도, 그다음 밑으로 1.5cm 정도 지나면 여기 이제 소결절이 붙습니다. 자, 오구돌기를 찾으셨으면 오구돌기를 기준으로 손을 내측에서 바깥쪽에서 하나 걷고 외측에서 걷을 때 이쪽이 되게 우리가 침을 놓거나 관절낭 안으로 주사를 인젝션할 때 이제 관절낭 안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걸쳐서 이걸 잘 50견이 있을 때 좀 잘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뒤로 가면은 뒤쪽에 견봉에 견갑골에 스카풀라 스파인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죠. 이 견봉의 뒤쪽 후각에서 역시 엄지손가락 하나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 아까 잡은 오구돌기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쪽이 그 침이나 주삿바늘이 관절낭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요 부분이 역시 이제 50견이 있을 때 이 부분과 그 오구돌기하고 소결절 부착 부분이 이제 치료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옆으로 나와주시고. 견갑학원도 이제 굉장히 그 흔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갑하고는 소결절 부분에 붓기 때문에 이제 요쪽 부분을 치료해주면 되고, 어깨가 아픈 환자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쪽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어깨가 아픈 환자들이 상완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저맥낭, 극상근, 건, 견갑하근의 문제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견갑하근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제가 손을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리지 못하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견갑하근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때 통증이 나타나요. 견갑하근은 강하신 경우이시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견갑하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견쇄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깨가 아픈 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 견쇄인대입니다. 견쇄인대. 그래서 견쇄인대는 저 쇄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까지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 견갑골과 견봉과 쇄골 사이에 부착시키는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쇄골의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게 되고, 쇄골의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면서 이쪽에 가동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앞통 누르면 이 앞쪽이나 옆쪽, 이 뒤쪽을 눌러주시면 이제 통증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아픈 환자가 사실 여기가 아프다고 오진 않습니다. 되게 어깨 아픈 환자는 여기나 아니면 앞쪽에서 극상근, 건, 저맥낭의 문제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검사 시에 이쪽을 누르면 대부분 아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면은 어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냐면 환자를 팔에 힘 빼시고 이렇게 수평 내전을 끝까지 밀었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근데 환자가 팔을 올릴 때 끝에서 아프다거나 뒤로 돌릴 때 끝에서 아프다거나 모든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아까 보셨던 힘 빼시고요. 팔꿈치 약간 환자의 수평 내전 시에 환자가 이제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이제 견쇄인대이고,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셨던 그림처럼 저 미세전류 침을 어깨 아픈 환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견쇄 쇄골 밑에 부분, 쇄골 밑에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앞쪽, 극상근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 극상근 부착 부분 쪽을 자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들어가 주시고.